거꾸로 수업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식생, 즉 식물과 토양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식생을 따질 때 식생의 수평적 분포와 수직적 분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수평적 분포는 위도에 따라서 식생이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로 갈수록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고, 식생의 수직적 분포는 산의 높이, 즉 해발 고도에 따라서 식생이 어떻게 나타나냐, 산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보이는 식물들이 달라지게 되죠. 그 나무들이 달라지죠. 그거에 따른 분포를 나타낼 때는 수직적 분포라고 합니다. 그 위도에 따라서는 아래 저위도로 갈수록 난드림, 따뜻한 곳에서 사는 나무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갈수록 난데림에서 온데림, 냉데림 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춥기로 유명한 개마고원이나 높은 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잎이 뾰족뾰족한 침엽수림이 많이 있어요. 소나무가 대표적인 침엽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잎이 잎엽이거든요. 잎이 침처럼 생겼죠. 그 외에도 이런 전나무, 잣나무 등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개마고원이랑 남해안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온대림이 많아요. 이 온대림은 침엽수림과 그 다음에 남부지방에서 많이 있는 낙엽 화렵수림이 많습니다. 이 둘이 섞여 있어서 호남림이라고 하고요. 난데림은 따뜻한 곳, 남해안 일대, 제주도, 그 다음에 울릉도,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난데림이 볼 수 있어요. 상록 화렵수림 볼 수 있는데 잎이 활짝, 그러니까 넓은 편이고, 그 다음에 항상 초록색인 상록 화렵수림이 존재합니다. 동백나무 등이 있고요. 그림으로 보면, 사진으로 보면 이런 난데림, 잎이 좀 넓고 이렇게 녹색, 항상 녹색인 이런 나무가 있고요. 냉데림은 대표적인 전나무, 소나무 같은 게 이렇게 잎이 침처럼 생긴 이런 걸 냉데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라산의 식생 분포 같은, 여기 한라산인데요. 이거는 수직적 분포일까요? 수평적 분포일까요? 그렇죠. 위로 해발 고도와 관련 있는 거는 수직적 분포라고 했어요.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나무들이 나타나는 게 다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두 개를 보면 식생의 수평적 분포를 보면은 여기 난데림부터 위로 갈수록 냉데림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울 이 토양 같은 경우에도 성대 토양이라고 기후와 식생에 따라서 나타나는 토양인데, 이 나무든 토양이든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식생의 수평적 분포랑 성대 토양의 분포가 대체로 일치하는 것을 봤을 때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식생이든 토양이든,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 보다시피 토양도 남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적색을 띠고 위쪽으로 갈수록 회색깔을 띈다고 보면 돼요.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갈색토가 많고. 그래서 이제 토양의 종류 및 특징을 보겠습니다. 크게 토양은 성숙토랑 미성숙토로 나뉘는데요. 그 성숙토라는 거는 토양의 생성 기간이 길어가지고 단면이 뚜렷하게 발달하는 토양을 성숙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성숙토 같은 경우에는 토양의 생성 기간이 짧아요. 혹은 운반 및 퇴적으로 형성된 토양을 미성숙 토양이라고 합니다. 성숙토는 오래됐고 미성숙토는 오래되지 않은 토양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래되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의 토양을 있는데, 하나는 성대 토양, 성격이 비슷한 애들끼리 띠를 이루고 있는 토양을 성대 토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봤던 회백색토, 갈색토, 그 다음에 남부지방에 있었던 적색토 등이 나오겠죠. 간대토양은 성대토양과 성대토양 사이에 보통 위치한다고 해서 사이간을 써요. 간대토양이라고 하고, 성대토양은 어떻게 형성되냐, 기후와 식생에 따라서 형성된 토양을 성대토양이라고 해요. 간대토양은 모암, 어미모, 그러니까 원래 암석,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석회암 풍화토, 현무암 풍화토가 있잖아요. 원래의 암석, 여기는 석회암 풍화토는 석회암, 현무암 풍화토는 현무암이었겠죠. 이 석회암이 쪼개져서 이 돌이 흙으로 된 것, 역시 현무암이란 돌이 흙으로 된 것. 그래서 어떤 암석이었냐, 이 영향이, 이 모암의 영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간대토양은. 그래서 성대토양 크게 맨 남부지방에 있는 적색토, 그 위 중부랑 남부지방 온대림지대에 있는 갈색토, 맨 위쪽에는 회백색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무암 풍화토랑 석회암 풍화토는, 현무암 풍화토 같은 경우는 흑갈색을 띠어요.
그리고 석회암 풍화토는 적색을 띠는데 석회암 풍화토는 왜 적색이지? 석회암에 그 철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색을 띱니다. 토양이. 그다음 미성숙토는 크게 조류, 그다음에 하천의 영향을 받는 토양이 있는데 하천의 영향을 받는 게 하천 주변에 흙이 쌓여가지고 생긴 충적토가 있고요. 그래서 범람원 쪽에 있고, 그다음 조류의 영향을 받는 바다 쪽에 있으니까 소금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여기 염류토, 소금 영향을 받는 염류토라고 합니다. 여기는 조류의 영향이 심해서 갯벌 많은 이런 서해안 일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숙토는 토양 생성이 길어 담배 뚜렷하게 발달한 토양. 미성숙토는 기간이 짧은 거. 그게 성숙토는 성대, 간대. 미성숙은 충적토, 염류토 등으로 나뉜다. 여기 보면 고위도 아래로 내려가는 게 저위도죠. 냉대림, 녹색. 녹색이 여기서는 한 1000m 정도면은 냉대림이 나타나요. 북쪽은 워낙 추우니까 좀만 올라가도 냉대림이 산으로 조금만 가도 냉대림이 나타나는데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덥잖아요. 그래서 산을 높이 올라가야지 냉대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위도로 갈수록 냉대림 분포의 고도 하한선 맨 아래 이 고도 냉대림의 고도 하한선이 여긴 1000m고 남부지방은 거의 1800m 정도 돼야지 그 냉대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위도로 갈수록 냉대림 분포의 고도 하한선은 점차 높아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식생의 수직적 분포, 수직적 분포는 이거였죠. 산이었잖아요. 여기 보니까 북쪽은 난대림은 없어. 온대림, 냉대림만 있었다면 남쪽으로 갈수록 난대림, 온대림, 냉대림 모두 나타나죠. 그래서 식생의 수직적 분포는 남에서 북으로 갈수록 오히려 단순하다. 2개밖에 없고 여기 3개나 있죠.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양 분포를 보면 여기는 미성숙토랑 그다음 미성숙토, 성숙토 다 나와 있는데 염류토는 아까 조류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바닷가 주변, 서해안 바닷가 주변에 많이 있고요. 염류토. 충적토는 강물이 범람해가지고 만들어진 토양이다 보니까 주변 이렇게 우리나라의 강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충적토는. 화산회토 같은 경우에는 화산 폭발이 있는 곳에서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주도, 화산 폭발이 있었던 제주도. 그 다음에 석회암 풍화토 같은 경우에는 요 색깔 보라색이죠. 이쪽이 많네요. 그래서 강원도나 충청북도 쪽에 많은데 이쪽에 석회암 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석회암 풍화토가 묻힐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할게요.